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범주형 데이터 분석하는 거를 우리 자모비를 이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분석 도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들은 다양하게 많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제 프로그램이 SPSS나 SAS 이런 도구들이거든요. 물론 엑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엑셀은 제한적이어서 대부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 SPSS나 SAS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과학에서 많이 쓰는 우리 그래프 도구가 SPSS라는 통계 분석 도구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SPSS 말고도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몇 개 소개를 드리면, 크게 그래픽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텍스용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픽 도구라고 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픽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분석할 때 버튼을 클릭하면은 데이터가 분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동화된 그리고 그래픽처럼 만들어져 있는 도구들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래픽 화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초보자들이 사용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도구들은 대부분 다 유료입니다. 그래서 돈을 우리가 많이 지불해주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료라는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이런 그래픽 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회사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드린 것처럼 SPSS라는 도구를 가장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 사람들이. 그 다음에 SAS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타라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 미니탭, 매틀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도구들은 주로 생산 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생산 관리나 이런 쪽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SPSS나 SAS는 주로 이제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 분야마다도 또 이런 툴을 사용하는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래픽 화면은 초보자들이 사용하기가 쉽지만 단점으로는 돈을 줘야 되는 유료 패키지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딱 그래픽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분석하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이 그래픽 툴은 개발된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이 많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초보자들이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근하기 쉽게 이 그래픽 툴을 가지고 먼저 사용을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툴들을 유료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통계 분석 시간에는 우리가 무료로 사용하는 자모비라는 툴을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SPSS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한계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즉 학교 와서 여러분들이 그 학교 전산실에 깔려져 있는 SPSS라는 툴,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은 돈을 지불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놨겠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특히 전산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하는 것도 제한이 있고 수업하는 것도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유료기 때문에 일반 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요번에는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모비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그래픽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습을 실제로 해볼 겁니다. 이 자모비는 또 베이스가 또 R로 돼 있어요. R. 여러분들이 이제 요번 학기에 배우고요. 그 다음 학기에 우리가 R과 파이썬 분석을 많이 이제 그 이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 R과 파이썬은 우리 구문을 배워서 사용하는 툴입니다. 자, 그 예를 그래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도구가 SPSS라는 도구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그 이전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쳤던 도구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픽으로 돼 있어서 버튼을 데이터를 이쪽에다 그래픽 안에다 삽입을 하고 이런 클릭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좀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잠옵이라는 이제 툴은 비슷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요건 우리가 앞으로 실습할 때 많이 볼 툴이니까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R이라는 툴입니다. 이 R이라는 툴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학기 때 우리가 R 프로그래밍 또는 기계학습 또는 데이터 마이닝 수업,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될 여러 가지 수업 시간에 배워야 될 그런 그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R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R은 통계 툴이지만은 실제로 기계학습 툴하고 같이 연동이 됐기 때문에 통계 분석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우리 그 기계학습 분석 또는 데이터 마이닝 분석,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다음 학기 수업 시간에 차근차근 배울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툴을 우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요즘 많이 핫하게 사용하는 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그래픽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이핑을 해야 돼요. 이거를 명령어를 이제 타이핑을 하는 거거든요. 명령어 구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문을 우리가 영어로는 신텍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타이핑을 명령어들을 하게 되면 결과가 오른쪽 화면처럼 보여지는 거죠. 우리 아까 전에 봤던 이런 것들은 그래픽 툴은 타이핑을 하지 않고 우리가 버튼을 이렇게 옵션이 정해져 있으면 이 버튼을 체크하면은 이제 그 데이터가 분석이 되는 반면에, 이런 신텍스 툴들은 그런 버튼이 없이 필요한 명령어들을 분석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게 R 프로그램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2학기 때 R 프로그래밍 또는 3학년 1학기 때 데이터 마이닝 수업할 때 이 R을 가지고 배울 겁니다. 자, 이 서버 신텍스 툴들은 구문을 배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점은 무료예요.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기업에 가게 되면 기업에서도 돈을 들여서 사는 것보다는 무료 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기업에서 돈을 주고 사기보다는 이런 무료 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R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파이썬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썬 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3학년 2학기 때 기계학습 수업에서 배우게 되겠지만은 이 파이썬 툴이라는 것도 통계 분석 패키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파이썬은 통계 패키지보다는 기계학습,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툴로서의 역할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통계 패키지로는 파이썬을 사용하기보다는 R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기계학습을 주로 사용하거나 기계학습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R과 파이썬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어느 정도 조합이 되어 있는 게 R이기 때문에 일반 사회과학 쪽에서는 R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경영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R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근데 또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 쪽이 또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이 파이썬을 선호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R과 파이썬을 거의 반반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통계를 많이 위주로 하는 쪽으로 하고 싶으면 R을 배우는 게 많이 배워서 하고, 기계학습이라든가 인공지능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파이썬을 주로 많이 배워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R과 파이썬을 다 배울 거기 때문에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또는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픽 도구는 제한적이라고 그랬는데 이 신텍스 툴들은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은 인터넷으로 이제 뒤져보면 다양한 무료 패키지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포맷대로, 원하는 분석 방법대로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플렉서블, 유연하다는 거죠. 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주로 파이썬은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구글에서 한 콜앱이라는 툴입니다. 내 컴퓨터에서 깔아서 쓰면 내 컴퓨터 버전에 따라서 제한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구글에서는 콜앱이라고 해서 우리 그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요거를 제공해 줘요.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거기 시스템이 딱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안정적이고 에러 날 확률이 거의 드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틀리면 뭐 타이핑을 하다가 서로 저는 되는데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한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요즘은 파이썬을 사용하는데 콜앱, 구글에서 만든 콜앱, 클라우드 시스템인 콜앱을 요즘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계학습 시간에 3학년 2학기 때 기계학습 시간에는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을 해서 콜앱을 이용해서 파이썬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 툴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요. 우리 특히 그래픽 툴, 여러분들이 아마 통계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배워야 되지만 통계 이론을 배우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론을 배우면서 이런 어려운 툴까지 다루기는 너무 이제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통계 이론 중심으로 많이 하고, 우리 데이터 분석 도구는 그래픽 툴로 우리가 쉽게 접근하면서 우리 통계 분석이 어떻게 우리가 분석이 이루어지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되는지를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이번 경영 통계 수업 시간에는 자모비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모비를 설치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모비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모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저는 이제 구글로 들어갔습니다. 구글에서 자모비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모비라고 입력하시면 자모비 웹사이트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자모비 사이트에 들어가시고요. 들어가시면 클라우드로 접속할 거냐, 데스크탑 설치할 거냐라고 뜨는데, 우리는 지금 데스크탑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모비 데스크탑이라고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제 지금 버전이 제가 지금 하고 있을 때는 2.3.28 버전과 최신 버전이 있는데, 최신 버전은 조금 이제 뭐 버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최신 버전 말고 솔리드라고 써 있는 요 버전으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최신 버전으로 여러분들 설치해서 까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크롬에서는 여기 보면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확인하시고 다운로드 다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금방 남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서 바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 요 다운로드 요거를 클릭하시거나 다운로드 사이트, 다운로드, 여러분들 PC에 다운로드 받는 곳으로 가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로 바탕화면에 이렇게 다운로드 설치 파일을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서요. 요거를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받은 그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고요. 요즘 설치 파일들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넥스트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웰컴 투 설치하게 나오죠. 그럼 인스톨 눌러주시고, 자, 압축 해제가 되고 설치가 다 끝났으면 설치가 끝났다고 화면이 이제 최종 화면이 뜨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니시 누르면은 이제 설치가 다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실습하기 위해서 우리 실습용 우리 폴더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데이터하고 우리가 앞으로 만든 자모비를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이제 많이 이제 앞에다가 저장을 하기 때문에 바탕화면으로 오셔서 새로 만들기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모비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 자모비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연습용 자료로 올려드린 그 파일을,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압축을 해제를 할게요. 압축 풀기에서 압축을 풀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사용해야 될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선택을 할게요. 컨트롤 A를 눌러서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VC 해서 복사하게 할게요. 그 다음에 자모비로 와서 폴더, 우리 좀 전에 만들었던 자모비 폴더로 와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이렇게 실습용 데이터하고 우리 앞으로 이제 연습 문제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자모비에서 불러서 우리가 실습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모비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는 데이터 입력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데이터 창이 보여지고요. 오른쪽에는 결과 화면이 보여지는 결과 창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서 볼 수가 있고요. 이 결과 창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절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위에 있는 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지기도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메뉴가 있고요. 그 메뉴 중에서 누르시면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아이콘들이 이렇게 실행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모비에 대한 전체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화면 전체 화면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화면이 이제 좀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2개 정도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120 정도로 해보고요. 자, 리절트가 되어 있는데 리절트는 여기 결과 창에 보시면 결과 창에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보여질지 이걸 보여줍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통계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p-value라든가 결과 화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과 값들이 보여지는데 먼저 넘버 포맷이라는 걸 눌러보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는 소수점, 밑에가 이제 소수점 자리입니다. 소수점 보통 2째짜리까지 또는 통계학에서는 3째짜리를 많이 씁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소수점 3째짜리까지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3dp라고 해주면 결과 값들이 소수점 3째짜리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p-value 같은 경우는 나중에 통계 이론을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0점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레퍼런스는 요 밑에 레퍼런스를 이제 보여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데 일단은 비저블로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없애면 되니까 그건 조금 설명을 또 드리고요. 신텍스 모드도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넘버 포맷만 바꿔주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주형 자료 분석을 위해서 우리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메뉴를 누르시면은요, 여러 개, 몇 개 메뉴가 뜹니다. 새로 만들 건 아니고 우리가 오픈을 해야 되니까 오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바탕화면에 우리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 도큐멘트를 들어가고 데스크탑으로 한 다음에 데스크탑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자모비라는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아까 전에 실습을 위해서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뜹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셀 데이터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요. 엑셀로 우리 데이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불러 갖고 와서 우리 자모비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모비는 이 결과 화면 또는 이 데이터 그동안에 실행했던 화면을 저장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엑셀로 불러와서 나중에는 자모비 형태의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될 것 됩니다. 자, EDA 데이터 파일을 불러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ID, 성별, 분반, 학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실제 엑셀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형식이고요. 지금 보면 성별은 문자열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많지 않는데 이렇게 문자형으로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한글도 잘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반하고 학년은 코드 형식으로 우리가 저장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저장 형식은 요 코드 형식으로 많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요 데이터 파일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어블 데이터 들어가 보시면 이 전체 베리어블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에디트라는 걸 들어가 보시면 이 각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구분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니면 이 데이터 형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에디트를 누르기 위해서는 베리어블로 들어가서 먼저 에디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변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데이터 형태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별은 남자, 여자 텍스트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분반은 보면 노미널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이거 보시면 우리 그 이론 시간에 배운 것처럼 데이터 타입을 크게 범주형 자료, 그 다음에 수치형 자료로 나누고 네 가지 척도로 구분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이시면 이런 각각의 패키지들마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통 등간 척도하고 우리 비율 척도로는 구분을 많이 안 하고 보통 컨티뉴어스 변수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수치형 변수는 컨티뉴어스라는 변수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범주형 자료 중에서 우리 척도로 따지면 명목 척도하고 순위 척도가 있는데 노미널이 이제 명목 척도를 의미하고요. 오디널은 그 명목 척도 중에서도 순위가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이대라든가 학년이라든가 이런 거는 오디널로 우리가 세팅을 해주는데 실제로는 노미널, 오디널은 거의 구분을 해서 사용하지가 않고요. 대부분 다 노미널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미널 아니면 컨티뉴어스 변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엑셀에서 불러갖고 오면은. 자, 데이터 타입은 일단은 텍스트 형태니까 텍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 형태는 정수 형태입니다. 1, 2, 3, 4로 들어와 있고요. 디시멀이라는 형태는 소수점이 있는 형태, 실수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럴 때는 디시멀 형태로 얘가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실제 데이터 형식이고요. 이 노미널은 이렇게 그 척도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성별은 데이터 자체가 텍스트 형태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가 메저먼트, 즉 범주형은 우리 척도는 이 노미널 범주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반입니다. 분반은 1, 2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형식은 숫자 형식이지만 분반은 나중에 A반, B반 우리가 A반, 1번은 A반, 2번은 B반 이렇게 범주형 자료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코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형식은 숫자 형태로 들어오지만 실제로는 컨티뉴어스한 변수가 아니고 우리 노미널한 변수다. 즉 범주형 변수다.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년도 마찬가지고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되어 있고요. 몸무게는 인티저 형식이고 그 다음에 노미널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컨티뉴어스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출석 점수도 우리 노미널을 컨티뉴어스라는 변수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점수는 컨티뉴어스라는 변수로 나왔네요. 기말고사 점수는 노미널이 아니고 컨티뉴어스한 변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에서 불러갖고 올 때 이게 대부분 다 컨티뉴어스한 변수 또 노미널 변수로 인식이 되는데 틀린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뒤에서 분석할 때 문제가 없이 분석이 됩니다. 자, 몸무게, 출석 점수, 중간 점수, 기말고사 점수 이렇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요 연속 변수는 우리가 다음번 수업에서 우리가 수치형 변수를 정리 요약하는 걸 배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다시 또 이용을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범주형 자료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정리 요약하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안 보여줄 때는 요거를 누르기도 하고요. 또는 셋업 변수를 눌러서 없애주기도 하고 2번 눌러주기도 하고 또는 요거를 눌러서 없애주기도 합니다.